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예산이 확정된 교육지원청 연계 사업 9개 중 5개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아산시 의회도 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교육지원청 연계 사업 9개 가운데 5개 사업, 약 8억 9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아산시. 시는 재정 악화는 물론 관련 사업들의 성과 평가가 미비하고 본질적 성격의 교육 사업은 교육지원청이 해야 한다며 아산시는 특성화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아산 시민사회 단체들은 의회에서도 승인된 예산을 시가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일방적인 교육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아산시 의회 의원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성표 시의원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맺은 협약 등을 고려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아산시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저희가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집행부에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런 예산을 일방적으로 아산시가 교육지원청에 지급 안 하겠다고 협의를 통해서 파기하는 게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아산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아산시 의회를 경시한 겁니까? 무시한 겁니까? 아무리 박경기 시장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언제부터 아산시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을 안 합니까? 예산 미집행에 따른 대안 마련도 없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함을 내비쳤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특화 사업 발굴을 하겠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고민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라고.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는 교육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성격에 따른 역할 구분, 축소 여부 등을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시의회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육 경비를 대거 집행하지 않기로 한 아산시. 시민사회 단체에 이어 시의회에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를 정부 부처와 같이 행정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대통령직 속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의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이를 행정기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발표를 위해 세종시청을 찾은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은 지방시대위원회보단 지역균형발전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꾸준히 연구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조직을 지방균형발전부나 이런 걸 해서 사실 행정기구를 해야지 제대로 지방화가 되리라 생각하고. 가령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행복도시 건설청, 새만금 개발청과 같은 지역개발기관과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 관련 기능을 하나의 행정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 균형발전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시대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총리급 행정기구 설치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총선 국면에서 부각될 조직 개편안 이슈를 두고 정부가 이러한 주장에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세종시 신도시의 건설 계획이 변경되고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기능이 도입될 세종동의 마스터 플랜이 수립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국 소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세종에 새로 도입되는 국가기능이 전체 도시계획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시기능과 토지 이용, 교통 등을 포함하는 세종시 건설의 밑그림, 즉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 기관이 입지할 예정인 세종동의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국제 설계 공모를 추진해 행복도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캠퍼스 2차 입주대학으로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선정하고 입주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규모는 행정전문대학원과 ICT 관련 대학 등 모두 790명이며 향후 교육부의 위치 변경 계획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2월 착공하게 됩니다. 한편 공동캠퍼스는 임대형과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되며 이 중 임대형은 내년 1학기 한밭대를 시작으로 5개 대학의 입주가 계획돼 있고 분양형은 공주대와 충남대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천안발전회 2월 정례회의가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시는 아우네 봉화제와 베리베리 빵빵데이, 난방비 추가 지원 사업 등 주요 행사와 시책을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아산 배방읍 공수리와 북수리를 잇는 연결도로 공사가 보상협의의 난항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건물주와 아산시가 합의를 완료하면서 공사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배방 공수리와 북수리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배방 중로 1-1호 도시계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당초 이 도로는 지난해 6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에 멈춰 있습니다. 도로 개설 구간 안에 있는 건물 한 곳에 대한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는 지난해 9월 명도 소송 절차에 들어갔고 아직까지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건물주와 아산시가 합의를 완료하면서 공사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중으로 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공사에 들어가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시는 화해와 조정을 통해 건물주가 다음 달 중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의 명도 소송 판결 전에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조금 더 공사를 일찍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준공 예정일은 오는 12월로 시는 교차로 개선 공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의 대표 특화 작목인 하늘그린 오이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첫 출하된 오이는 지난달 6일 첫 정식한 오이로 출하 시기는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입니다. 천안 동부 5개 읍면에서 재배하는 하늘그린 오이는 지난해 말 기준 180헥타르에 2만 7천여 톤을 생산한 전국 1위 생산단지입니다. 천안시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금연 사업을 재개하고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합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선 2분의 1 이상의 세대주 동의가 필요하며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금연 상담사가 회사나 군부대, 학교 등을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연중 모집합니다.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가운데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미취업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입니다. 사업은 1개월 과정의 단기 프로그램과 5개월 과정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3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이전에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티어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기계차 굴착기 등입니다.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4등급 100대, 5등급 약 470대, 지게차 굴착기 40대 등입니다.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언제나 늘 시청자 여러분에게 작은 정보라도 드릴 수 있을까 동분서주 열심히 두 눈 크게 뜨고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겨울이 길어질수록 입맛이 없어지고 봄이 다가올수록 새롭고 맛있는 무엇인가 생각나지 않나요? 이럴 때 고향 들녘에서 캐는 상큼한 냉이 무침이라도 드시면 입맛도 살아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입맛을 되살리기 위한 작전, 알짜 정보를 찾으러 떠납니다. 고! 천안의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성성호수 주변에 로컬푸드 직매장의 문을 열었네요. 천안에서 12번째로 문을 열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지역 농가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인 만큼 안전한 것은 기본이죠. 90여 평의 넓은 면적에 우리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사다 보면 고향 생각도 나실 겁니다. 이곳의 장점 3가지. 첫 번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둘째, 우리 천안 농민들 소득 올리기. 세 번째, 주변 성성호수 돌며 힐링하기. 어때요? 이만한 장소 없죠? 팁 하나 더. 로컬푸드 교육을 이수한 천안시 농민이면 누구라도 직매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고고고! 천안에 살면서 나를 살찔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네?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우리 지역 농산물로 맛있는 요리를 해 드신다고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마음의 살을 찌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럴 때 천안시민대학의 문을 똑똑 두드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시가 11기 천안시민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네요.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내용도 참 좋습니다. 오수양 심리소장의 소통으로 도약하라. 그리고 이금열 건강지도사의 알기 쉬운 이형 테라피. 이재훈 세무사의 알수록 줄어드는 세금 다이어트. 어때요? 귀가 쫑긋해지지 않나요? 저도 빨리 신청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대면과 비대면 모두가 가능하거든요. 강의비도 무료. 그러니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노노노. 3월 9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천안시 누리집하고 평생교육팀 521-5310으로 521-5310으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나의 행복 조건을 첫 번째 꼽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건강, 돈, 취미, 물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할 때 행복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가족 간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가족의 행복 지수를 더 높이기 위해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아이에 대한 고민 크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놀이치료 교실도 있고 미술치료 교실도 있고 가족 상담실도 있고 심리 상담실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부부 상담, 부모 상담, 그리고 심리 검사 모두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하시는 분들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언제든 똑똑똑 문을 두드려 주세요.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상담실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070-7733-8317번으로요. 모든 게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호흡이 멈췄을 때 생명을 살리는 시간을 무엇이라 하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골든타임이라 하죠. 생명을 살리는 시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계속 머리에 남는 것은 왜일까요? 화재는 8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재산도 보호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안 서북소방서가 신속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 동승체험을 하고 있네요. 이번 동승체험은 시민들이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천안시 서북구에 사는 시민이면 누구나 우리 집 주변에 있는 119 안전센터에 언제든지 문의해 보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녀분들과 함께하면 교육 효과가 더 크겠지요. 나이나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골든타임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떠셨나요? 내일은 이보다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1일 K리그2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 천안시티FC가 출정식을 열고 프로 무대에 나서는 각오와 의지를 밝혔습니다. 첫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출정식 현장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시티FC가 프로 구단으로서의 힘찬 출발을 알립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이 무대 위로 소개될 때마다 응원의 마음을 담은 팬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지난 시즌까지 K리그3에서 뛰었던 천안은 올 시즌 프로인 K리그2 출전을 앞두고 베트남과 브라질 출신 선수를 영입해 전략을 보강했습니다. 시즌 목표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최근까지 태국과 제주도 전지훈련을 통해 팀워크도 다졌습니다. 그동안 더 준비 잘해서 개막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천안 시민분들하고 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경기 관람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또 재미있는 축구랑 감동 이렇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저희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끝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좀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끔 선수와 제가 좀 최선을 다할 테니 좀 기다려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정식에선 올 시즌 선수들이 착용할 유니폼도 공개했습니다. 또 천안 출신의 축구 스타로 거듭날 18세 이하 유소년팀 선수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축구 팬들은 승패를 넘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정말로 재밌는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포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티FC는 앞으로 다양한 지역 밀접 활동을 통해 시민 구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창단 16년 만에 이뤄낸 천안시티FC K리그2 출정식은 내년에 완공될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와 함께 천안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천안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 메이커로 천안은 3.1절인 다음 달 1일 부산 아이파크를 천안 종합운동장으로 불러들여 역사적인 개막 경기를 치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에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촬영 명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권투체육관인데요.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했지만 무허가 건축물인 관계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치원읍에 있는 한 권투체육관. 6.25 전쟁 당시 미군의 보급 창고로 사용되다 지난 1975년 체육관으로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프로복싱 챔피언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개봉한 송강호 주연의 영화 반치광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40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 등의 촬영지로 활용되면서 지역의 핫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미 형태의 독특한 디자인 때문입니다. 일반 지금 현재 모든 체육관들은 콘크리트 되어 있는 1, 2층, 3층, 옥상 뭐 이런 데 쓰지만은 이거는 단층이면서 또 투명식이고 철판으로 형성되어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체육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바로 옆에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건물이 훼손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세종시청으로부터 자진 철거하란 사전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건축법 제14조인 건축신고 규정을 위반했던 건데 사실상 무허가 건축물이란 얘기입니다. 현재 이 체육관은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가 서로 다른 상황으로 강 관장은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데다 각종 촬영 과정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세종시에서 매입 후 위탁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촬영하니까 5건 정도 됩니다. 이런 문화 좋은 콘텐츠를 갖다가 유지하려면은 시에서 이 땅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유지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치원읍에 있는 폐산업시설인 옛 한림재지 공장이나 조치원 정수장의 경우 세종에서 자체 매입해 문화 거점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이뤄진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체육관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인 만큼 시에서 매입해 관리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2023 세종 컬처로드에 참여할 거리예술가 30팀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3회 이상 세종에서 활동한 개인이나 팀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장르는 30분 이상 거리 공연이 가능한 문화예술 전 분야로 1차 서류와 동영상, 2차 실현 심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선발이 되면 찾아가는 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참여 기회와 소정의 출연료를 제공합니다. 아산시 청소년재단이 다음 달 8일까지 제7대 아산시 어린이 청소년의회 의원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인 아산 시민으로 모집 인원은 10명 이내입니다. 의원들은 모의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며 활동 기간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입니다. 또한 봉사활동 시간 부여와 위촉장 수여, 다른 지역 어린이 청소년의회 견학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아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아산시 청소년재단으로 하면 됩니다. 새해 다짐으로 금연 꼽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매번 다짐은 하는데 한 번에 끊기가 참 힘들죠. 금연은 단번에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오히려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몇 번을 실패해도 꺾이지 않는 의지 아닐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